예, 안녕하십니까. 오늘 선거일이죠. 선거들 많이 하셨는지 모르겠는데요. 저는 사전투표를 하고 오늘은 좀 집에서 휴식을 좀 취하고 있습니다. 자, 지난주 금요일 장을 한번 볼까요? 금요일 장에서도 우리 장은 아주 강하게 반등을 했습니다. 그래서 마이너스 3.7%, 코스피 기준으로 한 3.7%까지 빠졌다가 다시 다 회복을 했죠. 회복을 하고 나서 0.15% 상승을 했습니다. 지금 보시면은 5일선, 여기 5일선을 벗어나지 않는 흐름을 보여주고 있죠. 이런 데서 이제 출렁이긴 했는데 지속적으로 20선을 깨지 않고 상승을 지속하고 있습니다. 자, 요 상승 추세에서 관성 구간이 나오는 이 구간을 보시면 20선을 한 번도 깨지 않고 가고 있다. 그리고 거래대금도 기준에는 14조 원만 나와도 충분히 코스피는 이제 상승에 대한 에너지가 되는데 지금 14조 원이 아니라 지금 보세요. 100만, 1000만 억, 10억, 100억, 1000억, 조. 예. 14조가 아니라 69조가 나왔죠. 69조. 어마어마합니다. 지금 과거하고는 비교를 할 수가 없는 그런 이제 유동성 장세라고 볼 수가 있고요. 자, 그리고 이번 주에 또 방한을 하죠. 젠스 황이 방한을 하는데 그 방한에서 제일 핵심적인 주는 뭐니 뭐니 해도 지금 AI 관련된 로봇주가 기대가 됩니다. 뭐 물론 이전에 있었던 반도체, 하드웨어 반도체, 뭐 SK 하이닉스, 삼성전자 이게 이제 필두긴 하지만 그거 외에 지금 시장에서 핫하게 올라오고 있는 것들이 저기 IT 쪽, AI 인프라 쪽, 그래서 뭐 현대오토에버, LG CNS, 그리고 삼성 SDS 그런 것들이 좀 강했고 신규로 치고 올라온 게 로봇들이 지금 후발 주자로서의 어떤 강한 어제 같은 경우도 되게 지수가 많이 밀려서 다들 막 10%까지 훅훅 빠졌는데 IT 쪽, AI 인프라 쪽은 쭉 빠진 상태로 별로 반등을 크게 못했지만 로봇주들은 거의 이제 상한가, 로보스타나 상한가에 들어가고 도산 로보틱스는 뭐 21%까지 상승을 했죠. 그래서 그런 거를 보면 자 이런 장에서 우리는 그런 특징들을 파악하면서 이제 주도주가 어떤 게 되겠구나 이런 것들을 우리가 파악을 할 수 있어야 돼요. 예. 이 팀이 떴다가 훅 가라앉았죠. 훅 가라앉고 나서 여기서 빠르게 반등을 하면서 종가 고가 형태로 요리 장대 양봉으로 마무리하는 이런 모습을 가진 섹터들이 결국에는 주도 섹터로 계속 남는다. 그런 부분을 이제 강조를 드리고요. 그래서 이제 이번 주 방안으로 인해서 본질적인 수혜, 우리 이제 로봇에 집중을 해야 되는데 이번 주는 로봇주에서 이제 단기 수혜를 누가 볼 거냐, LG그룹이 볼 거냐, 아니면 현대그룹이 볼 거냐, 그 두 개 중에 하나를 좀 생각을 하고 뭐 차순위로도 좀 고려를 해야 될 필요가 있어요. 그래서 제가 생각할 때 단기적인 수혜는 직관적으로 LG 하면 로봇에 조금 더 가까워요. 국내 이제 관련주를 볼 때 단기 수혜는 LG, 그리고 중장기적인 본질적인 수혜는 현대 쪽이 더 크다 그렇게 보고 있어요. 현재 이제 젠스랑 방한 모멘텀을 놓고 보면 시장 반응이 자, 서서가 더 직접적으로 붙는 쪽이 LG그룹의 로봇 AI 관련된 주고요. 실제 이제 로봇 산업 밸류체인과 장비 사업성 측면에서 보면 현대차 그룹이 더 본질적이긴 하다. 그렇게 좀 보고 있어요. 그래서 단기적인 테마 탄력은, 이제, 전장 부품 쪽으로 해서 LG전자를 이제 대장주로 볼 수가 있고요. 기타 이제 AI 인프라 쪽으로는 LG CNS를 볼 수가 있고, 그리고 중장기적인 본질은 현대차, 모비스, 현대오토에버, 그렇게 좀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보면은, 일부 이제 기사들을 보면 뭐 LG전자나 CLS가 그동안에 이제 급등이 연출이 됐고 뭐 시장에서는 이제 젠슨을 황하고 고강구 회장의 이제 회동 가능성을 높게 지금 확률적으로 높게 보고 있고 그리고 LG는 AI 연구원이라든지 피지컬 AI 그리고 로봇 파운데이션 모델 쪽을 연결해서 보고 있기 때문에 주식 참여자들이 보기에는 더욱 이제 직관적이라는 거죠. 그래서 LG 쪽은 이제 스토리가 비교적 이제 단순해요. 그리고 이제 엔비디아 GPU 인프라 쪽 그리고 LG AI 연구원 그리고 로봇 가전 스마트 팩토리에 이르는 피지컬 AI 협력에 대한 기대감이 직관적으로 이해하기 쉽기 때문에 뉴스 제목에도 강하게 붙을 수 있고요. 그래서 단기 테마성 수급이 현대보다는 LG 쪽에 빠르게 붙을 가능성이 높다. 그렇게 좀 보고 있어요. 그리고 이거 관련된 관점도 동영상 하나짜리로 좀 만들어야 될 정도로 좀 큰데 이건 나중에 또 시간이 되면 말씀드리기로 하고 자 금요일 장에서는 또다시 이제 코스피가 사상 최고치를 경신을 했습니다. 장중에 이제 마이너스 3.7%까지 빠졌죠. 여기까지 빠졌는데 이게 이제 급락을 딛고 바로 이제 올라올 수 있었는데 여기 본 장 초반에는 엔비디아 이제 기대감으로 거의 9,000포인트, 9,000포인트 인근까지 갔어요. 그런데 이게 이제 장중에 거의 이제 8,500포인트까지 빠지면서 단기 바이어리라고 이제 본 거죠. 여기는 이제 외국인은 마이너스 6조 가까이 이제 팔고 있고 5월 7일부터 지금까지 한 번도 산 적이 없어요. 외국인은. 그래서 이런 지난주 금요일에 마이너스 2.8조를 팔았는데 어제 같은 경우는 6조를 팔았다. 그래서 이제 거의 2배 이상 수익 실현을 했고요. 그래서 장중에 이제 급락세로 이제 차익 매물이 많이 나오면서 8,500대 초반까지 이제 밀렸고 그리고 이제 장 후반 이제 여기가 한 12시 정도 돼요. 12시. 네. 12시 이후로
저점을 찍으면서 단기적으로 이런 식으로 이제 반등세를 탔죠. 네, 그래서 넥스트나 시간의 달력가에서도 관련된 주들이 좀 올랐고요. 그리고 어제 저기 미국장이 거의 보합 수준이긴 한데 조금 상승해서 끝났고, 그리고 반도체 3배 ETF 쪽인 미국 쏙3 18%까지 상승을 했습니다. 그래서 월요일에도 반도체를 중심으로 한 우리 로봇주들이 한 번 더 랠리를 펼쳐줄 것으로 좀 기대가 되고요. 자, 엔비디아의 이제 파급 효과가 이번 주는 크죠. 그래서 이제 반도체 쪽도 좀 많이 올랐었고, 그래서 타이페이 이제 2026 만찬에서 젠스랑이 우리는 항상 한국 투자를 검토하고 있고, 한국에는 로보틱스가 있고 기술력이 뛰어나다 이런 얘기들을 좀 했어요. 그래서 요거 또 모멘텀이지만 또 추가적인 모멘텀이 반도체 쪽에 AI PC용, AI 전용 PC를 이제 만드는데 거기에 들어가는 N1X라는 칩을 공개를 했어요. 그래서 AI 노트북 시장을 또 신규 사업으로 진출을 하고요. 그래서 요거 관련돼서 삼성과 LG와 네이버가 조금 상승을 했고, 그리고 사상 최초로 이제 글로벌 탑 10에 진입을 했대요. 삼성전자가 이제 시가총액 기준으로 어마어마하죠. 우리나라에 이런 업체가 있다는 게. 그래서 뭐 요 정도로 좀 장이 마무리될 것 같고요. 보면은 아침에 어제장 같은 경우는 넥스트부터 엄청나게 이제 랠리를 펼쳤어요. LG 그룹주, 이제 그룹주들이 아침부터 20%대로 엄청나게 뛰었죠. LG 그룹주부터 해서 IT 관련된 IT주들, AI 관련된 인프라주들, 그리고 로봇주들까지 아침에 다 올랐는데 얘네들이 다 이제 본장 정규정 들어서면서 사그라들고 로봇주가 장 후반에 오후장에 많이 좀 올라왔다. 저희 그렇게 볼 수가 있고요. 자, 그래서 이번 주에 봐야 될 거는 로봇 관련된 주, 그리고 AI 반도체 쪽을 1위로 봐야 된다. 그렇게 좀 생각을 하고요. 자, 그리고 매매 히톡을 보면 제가 이제 삼성 SDS를 끌고 왔잖아요. 삼성 SDS. 삼성 SDS는 이렇게 매매를 했고요. 그래서 매수를 해서 얘가 이제 IT 쪽이 강할 걸로 예상을 해서 홀딩을 했는데 결국엔 좀 하락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넥스트에서 적당히 이제 수익 실현을 했고요. 한 3% 정도 먹은 것 같아요. 그리고 로브스타는 아침에 사가지고 손절을 좀 했어요. 아침에 손절을 했는데 이제 요거 하고 나서 아무래도 시장에서 제일 당할 것으로 생각되는 게 로봇밖에 없었어요. 로봇 관련돼서는 LG 계열사, LG 계열인 로브스타와 그리고 LG전자 그쪽이 이제 제일 강한 쪽이었고, 아니 LG 로브스타와 그리고 두산 로보틱스가 제일 강했죠. 그쪽을 좀 보고 있었고, 두 개의 주식 중에는 이제 로브스타가 대장주죠. 그래서 로브스타를 이렇게 매수를 해서 현재 보유중이 있고요. 그리고 2등주인 두산 로보틱스도 일부 매수면서 이렇게 보유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장중에 이제 출렁이긴 했어요. 이런 부분에서. 근데 이제 15만 원을 깨지 않고 지켜주는 흐름에 순전을 하지 않고 보유를 했고요. 그래서 지금 현재 두산 로보틱스와 로브스타 시장의 대장주 두 개를 지금 보유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요거 관련된 어떤 전략과 관점도 우리 골드 회원분들한테 말씀을 드렸는데 얘가 아침부터 너무 급등을 했죠. 그래서 이제 추가 매수를 한다든지 그런 기회는 좀 제한적이었던 걸로 생각이 됩니다. 자, 그리고 이제 저희 채널은 골드 회원 제도를 운영하고 있어요. 그래서 골드 회원 분들한테는 교육용, 학습용, 우리 주식의 원리 관련된 교육용 뼈 전용 동영상을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16개 정도 되는데 주식의 움직이는 어떤 원리와 이치에 대해서 뭐 일부만 좀 이제 제가 담아놨고요. 그리고 이제 매일 장이 시작될 때 장에 대한 어떤 인사이트를 드리고 있어요. 그래서 시황 분석을 통해서 당일의 주도 섹터와 주도주가 어떤 건지, 그래서 이것도 이제 그저께 영상에서도 말씀드렸듯이 어제는 로봇주들이 강할 것이다라고 말씀을 드렸었고, 그 관련된 관점을 골드형 분들한테도 더 디테일하게 공유를 드렸고요. 그리고 장중에 이제 저의 이제 개인적인 단심 종목 탑 1에서 탑 5 정도로 해서 보유를 드리고 있고, 이 중에서도 상승 확률이 높을 것으로 보이는 종목에 대해서는 매매 전략을 시뮬레이션해서 시나리오별로 공유를 드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매일 아침마다 미장에 대한 분석을 통해서 오늘장을 어떻게 대할지 시나리오를 좀 짜서 좀 공유를 드리고 있고요. 그리고 오전장과 오후장을 분석해서 또 브리핑을 별도로 드리고 있습니다. 이런 서비스들이 진행 중이고요. 어떻게 보면 뭐 커피 한 잔 값이에요. 골드 회원 제도는 보고 뭐 금액 대비 효용성을 좀 고려하시면 좋을 것 같고, 자, 그러면 종목별 매매 관점을 다이어트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요거 먼저 보여드려야 되겠네요. 자, 기후 공지사항 보시면 벽산이라는 종목이 증거분 100에 들어가고요. 요 공모주 일정을 보면 대신 밸런스 스펙 20호가 6월 5일에 상장합니다. 근데 이제 뭐 스펙은 거의 하지 않아요. 요런 종목들만 하죠. 저스텍 그리고 P3 스튜디오 이런 거 올라올 때 같이 보기로 하고요.
자, 그리고 단일가 게일락스 시장 단기과열 종목을 보시면 지금 SK네트워크가 6월 4일에 해제를 하죠. 해제를 하는데 SK네트워크를 물려서 내일 1순위 관점으로 좀 보고 있습니다. 요거 관련돼서는 단일가 매매의 비밀이라는 스킬업 영상이 있어요. 그거를 참조하시면 요 단일가 매매 관련된 또 관점과 원리를 좀 이해하실 수가 있고요. 그거 참조해서 매매에 활용하시면 좋은 결과가 좀 생각이 되고요. 자, 그리고 칼은 어제 VR 미국장을 보시면 지금 반도체 섹터가 엄청나게 좀 올랐어요. 그래서 브로드콤도 5% 가까이 올랐고, 그리고 어드밴스드 이거 AMD라 그러죠. AMD도 좀 올랐고, 텍사스 인스트루먼트, 그리고 마이크론 테크놀로지, 여기도 올랐고요. ADI 퀄컴, 많이들 올랐습니다. 그래서 시장은 거의 고가 노림 횡보, 미국장도 그렇게 이제 진행이 되고 있다고 보시면 되고요. 그리고 종전이 이제 임박하긴 했어요. 트럼프가 이제 메시지를 거의 이제 자기 마다 지지층도 지금 거의 얇아지고 있고, 본인 우상화 작업을 또 하더라고요. 백악관의 기업 특이장도 만들고, 무슨 화폐 발행할 때 뿐인 얼굴을 막 넣으려고 하기도 하고, 그런 뉴스들이 있는데, 좀 치타를 받고 있죠. 그래서 이제 일주 내에 거의 휴전 합의가 가능하다. 그런 기사도 좀 종종 보이고 있고요. 네, 그런 상황입니다. 자, 그럼 종목별 매매 관점을 간략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두산 로보틱스. 로보틱스는, 지금 시장에서, 제일 1순위로 보셔야 되는 것들이 있어요. 뭐냐면은, 좀 말씀드리면, 시장에서 봐야 되는 거는, 지금 보면 이제, 우리가 그동안에 엄청나게 지수가 계속 상승을 했는데, 6월장 같은 경우는, 약간의 조금, 뭐라 그래야 돼, 지간 조정, 에너지를 모으는 어떤 지단, 그 정도로 좀 보고 있어요. 그래서 이제, 제가 생각하기로는, 5월 이제 급등 이후에 살아남은 주도주를 좀 많이 압축을 해야 된다. 그런 생각이 좀 들어요. 그래서 6월 장은 아무 종목이나 사도 이제 오르는 장이 아니라 완전히 이제 그러니까 주도 섹터와 비주도 섹터가 완전히 이제 명확하게 구분이 되고 있고요. 주도 섹터 내에서도 대장주를 해야 돼요. 그래서 함축적으로 압축을 하고 또 한 번 압축을 하는 그런 단계가 이제 필수적으로 필요하다라고 보고요. 그러니까 단신 종목을 압축을 해야 되겠죠. 강한 종목만 남기고 제 다른 것들은 다 뒤로 이제 후순위로 밀어넣는데, 강한 종목의 이제 특징이 있잖아요. 보면은 오전 급락장에서도 저점을 이탈하지 않거나, 그리고 오후에 어제 같은 경우 그랬죠. 반등장에서 거래된 금을 동반해서 회복을 했다든지, 아니면 지수보다 강한 상대적으로, 그러니까 상대 강도가 지수하고 차트를 같이 넣고 봤을 때 5위에 있는 종목, 그리고 21선이라든지 지금 거의 5일선에서 버티고 있죠. 로봇 관련된 주나 아니면은 우리 뭐예요? 로봇 AI 인프라 관련된 주들 거의 5일선에서 버티고 있어요. 그래서 5일선 위에서 버티고 있는 종목, 그리고 하락장에서는 테마가 유지되는 지금 현재 그 주도 테마로 보면 반도체와 로봇과 AI 인프라죠. 그쪽으로 볼 수가 있겠고. 그렇게 좀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로보틱스 같은 경우도 지금 밑꼬리를 길게 달긴 했어요. 어제 상한가의 종가인 14만 원 인근까지 빠지긴 했는데 결국에는 다 복구를 했습니다. 다 복구하고 나서 시가 위에서 또 종가까지 마무리를 했죠. 자, 그래서 두산 로보틱스는 원래 3천억 원이 기준 거래대금인데 3천억 원 수준이면 35억밖에 안 돼요. 이 정도밖에 안 되는데 지금 보시면 엄청나게 지금 신고가 박스 14만 원 라인을 돌파해서 거의 17만 원까지 또 올라간 수준이기 때문에 기준 거래대금을 이 정도로 좀 올려줘야 된다. 1조 정도. 이제 얘도 레벨이 거의 반도체 대장주급으로 올라갔어요. 1조니까 기준 거래대금이 필적에는 최소 이제 100억 원 이상 분봉사에서 거래대금이 나올 때만 쭉 보시면 얘는 상승 시에 기준 거래대금이 된다. 이 상승할 때 분봉상에서는 무조건 100억 이상이 나와준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고요. 이 원리에 대해서는 종목별 기준 거래대금이라는 스킬업 동영상이 있어요. 월 또 참조하시면 되고요. 또 로보틱스 같은 경우는 17만 원, 여기 보이시는 17만 원을 돌파하고 지지받는 모습 확인하시고, 그리고 이런 상승 파동이 재차 나올 때 이런 구간에서 매수가 가능하겠죠. 그래서 기준 거래대금을 꼭 필수로 체크하시고 좀 진행하시면 좋겠고요. 그리고 로고스타, 자, 시장이 이제 대장주죠. 완전한 이제 대장주로 자리매김을 했고요. 지금 월봉상으로 보면은 아주 깔끔해요. 요만큼 박스권 5만 원에서 10만 원까지 박스권을 보이다가 갭으로 점프를 하고 완전히 이제 아무도 따라잡지 못하게 갭으로 이렇게 점프를 한 흐름을 보일 수 있어요. 자, 그래서 여기서 보시면은 요 박스권 기존의 신고가인 10만 8천 원을 깔끔하게 갭으로 돌파를 했죠. 그리고 아래꼬리를 달긴 했지만 크게 빠지지도 않았어요. 그리고 나서 자, 여기서는 좀 출렁했죠. 두 번째 이제 상한가기 때문에 여기서는 밑꼬리를 좀 길게 달았어요. 그래서 시가가 이제 23%나 떴는데 10%까지 저가 형성을 했다가 다시 이제 상한가를 말아버렸죠. 그래서 저도 여기서 이제 손절을 했는데 그리고 나서 다시 이제 잡고요. 왜냐면 얘가 시장에 누가 봐도 주도 섹터의 대장주였다.
자, 그래서 얘는 기준 거래대금이 1,600억이에요. 달볍죠. 달볍기 때문에 대장이 될 수 있는 거고요. 그래서 얘는 일본봉위에 약 15억 원에서 25억 원이 나올 때, 그때 이제 집중을 해주시면 좋겠고요. 자, 그리고 SK네트워크스. 자, 얘는 단일가 매매를 하시면 돼요. 자, 중요한 포인트를 말씀드리면, 자, 여기서 상한가의 종가를 크게 훼손하지 않는, 훼손하지 않으면서 윗꼬리를 보이면서 지금 매물 이식 작업을 했어요. 근데, 자, 이렇게 매물 이식을 할 때, 이제 종목이 이제 떨어질 때, 하락을 할 때는, 세력이 매집은 할 수가 없어요. 예, 매집을 할 수가 없고, 떨어질 때, 올라갈 때 세력의 매집이 가능하다. 예,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떨어지면서 거래량이 퍼진다면 그건 이제 세력이 닿았다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근데 여기서 보시면 올라가면서 윗꼬리를 단 양복을 보이면서 거래대금이 빵빵 터져줬잖아요. 그러니까 이건 매집이고 여기서도 거래대금이 터지면서 상한가의 종가를 유지를 해줬어요. 네, 이렇게 이것도 매집이죠. 근데 이제 이 단계부터는 보시면 거래대금이 확 줄었어요. 이건 매집이 아니에요. 요거는 뭐라고 말씀드릴 수 있냐면 요 종가 위에서의 기간 조정을 위해서 세력이 아래쪽에 이제 누가 던질 때마다 아래쪽에 더 이상 이제 단가 하락을 용인하지 않는 거죠. 단가 방어의 우로 이 정도의 이제 거래대금을 쓴 것뿐이고요. 그래서 여기 거래대금이 확 떨어지면서 횡보 기간을 가졌다. 그다음 이제 에너지 응축 기간으로 볼 수 있어요. 에너지를 응축시킨 다음에 지금 보면 1, 2, 3, 4, 5, 6 거의 6일 동안 거의 한 주 동안 지금 시간 조정을 거치고 나서 그리고 이런 단봉 도지 형태 만들어 놓고 나서 갭을 띄었죠. 아침에. 네, 갭이 몇 프로가 떴냐면 지금 5% 가까이 떴어요. 이렇게 5% 가까이 갭이 뜨면 여기서는 최고 종가 형태. 이 최고 종가, 이봉의 최고 종가보다 위에서 갭이 떠서 시작을 했고 아래 꼬리도 전혀 달지 않았습니다. 예, 특징이 뭔지 지금 아시겠죠? 이 부분도 중요하고 거래대금, 말씀드린 거래대금도 중요하고 그리고 요 다음 달에 가는 날에 거래대금 수준과 이 갭 수준 그거를 체크하시면 되겠고요. 마찬가지죠. 여기서도 자 여기 상한가의 종가를 크게 해치지 않습니다. 핸들링 하면서 거래대금이 터지면서 요 세개봉을 보시면 요거는 매집봉이죠. 세력의 매집봉이고 자 여기 이제 거래대금이 빠지면서 상한가 위에서 그래도 유지를 해주고 단일단을 들어갔음에도 불구하고 그리고 요 라인에서 거의 횡보를 하고 있어요. 고가놀이 횡보. 그러다가 어때요? 지금 최고 녹반 형태로 마무리를 했어요. 의미가 있죠. 여기가 있어요. 얘는 일단 여기는 돌파한다. 근데 여기 돌파하고 14,000원을 지지해주면 이제 무슨 일이 일어날까요? 호흡까지 부여를 하시는 좋겠고 일단 현대모비스 아까 말씀드린 로봇주의 대장주급이에요. LG전자와 현대모비스가 하드웨어 쪽에 로봇주 이제 대장주급인데 지금 이제 몸이 가벼운 애들, 그러니까 로보틱스나 아니면 로보스타 요게 좀 밀렸죠. 얘네들이 그래도 자 5일선 위에서 지금 유지를 해주고 있어요. 5일선 위에서 종가를 유지를 해주고 있고 넥스트에서 조금 빠지긴 했어요. 조금 빠지긴 했는데 여전히 현대그룹의 로봇 대장주다. 로봇 대장주라고 보시면 되고요. 액추에이터를 만들고 있어요. 로봇 대장주고 5일선 위에서 핸들링을 하고 있고 이런 애들은 5일선이 롤링 포인트라고 볼 수 있죠. 아까도 이제 6월장의 핵심 포인트라고 말씀드린 게 이런 이제 대장주들 주도 섹터의 주도주급을 이런 5일선 돌림이라든지 이런 작대 양봉의 주간가 이 주간값을 해치지 않는 수준에서 눌림 매매가 가능하다. 그렇게 이제 핵심적으로 말씀을 드릴 수가 있고요. 얘 같은 경우는 기준 거래대금이 1조 4천억이 있기 때문에 일분목에 최소 150억 이상 나올 때 보시면 좋을 것 같고 기간은 지속적으로 매수를 하고 있다. 그리고 LG전자. 자, LG그룹의 로보틱스 관련된 주는 지금 로보스타가 있고, 그리고 LG전자가 있죠. 전장 부품을 만드는. 자, LG전자도 지속적으로 신고가를 돌파하고 있어요. 근데 이제 파란 선이 다 신고가 라인이에요. 20만원이 신고가였는데 돌파를 했고, 26만원이 또 신고가였는데, 또 상하가로 갭이 뜨면서 돌파를 했어요. 요 종가상의 최고 종가를 또 갭이 뜨면서 상하가에 들어갔죠. 이런 부분들, 제가 이제 무심결에 그냥 말하고 넘어가는데 오프닝 관점하고 좀 접목시키면 좋으실 거예요. 그래서 여기 LG전자 같은 경우도 자 윗꼬리는 많이 달았어요. 많이 달았지만 결국에 어때요? 상한가에 종가 위에서 종가를 마무리를 했죠. 마무리를 하고 5일선하고의 이격도 그대로 유지를 해놨습니다. 엄청 강하죠. 아까 현대모비스하고 비교를 한번 해보세요. 얘하고 얘가 훨씬 지금 강한 상태다. 거래대금이 빵 터지면서 위에서 이제 목간거리 횡보를 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얘는 기준 거래대금이 1조 6천억 원이니까 1분봉에 한 200억에서 400억 사이 터질 때 그때 보시면 되겠고 자 다음으로 이제 반도체 대장주들이에요. 지금 삼성전자 반도체 대장주죠. 자 외국인이 매수하는 그날은 이제 거의 상승 추세를 거의 이제 유지해 준다고 보시면 되고요. 근데 이제 어제는 외국인이 좀 팔았어요. 4조 9천억이나 이제 팔았기 때문에 그래서 내가
지금 보면 그래도 이제 상승이네요. 네, 그래도 상승. 삼성도 한 2점 몇 프로? 2%까지 빠졌죠. 빠졌다가 다시 도시 형태로 만들어줬고, 자, 신고가 37만원, 한 3%밖에 안 나왔죠. 여기 37만원 돌파하고, 지지받는 모습 확인하시면 되고요. 지지받고 상승 1파, 2파 나올 때, 용 눌림 노리시면 될 것 같아요. 삼성전자. 자, 하이닉스. 저는 이제 차트상으로 볼 때는 하이닉스가 훨씬 지금 안정적으로 핸들링을 하고 있다고 보고 있어요. 위에서 이제 전형적인 고가 노립 횡보죠. 자, 여기 보시면 요 박스권 보이시죠? 박스권. 요 박스권 보시면 자, 위아래 변동폭이 어때요? 이게 작죠. 네, 변동폭이 작으면서 에너지를 충분히 누축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네, 이런 형태의 차트가 일단 단기적인 상승 가능성이 높다고 보시면 되고요. 그래서 얘는 240만원, 지금 236만원이 끝났는데 240만원을 돌파하고 안정적인 지지 모습이 포착된다면 그때는 일부 비중씩 좀 분할로 매수 대응이 가능할 것 같아요. 그래서 얘는 기준 거래되기 쉽죠. 그러면 일본봉에 약 잠깐만요. 얘 지금 얼마 터졌지? 상승할 때 지금 하락을 했네요. 하락을 했기 때문에 그런데 지금 보시면 2천억씩 막 터지네요. 네, 떨어질 때도 보면 네, 거래대금이 뭐 어마어마하니까. 근데 얘는 기존 거래대금을 적용시키기에 SK 하이닉스와 삼성전자는 조금 무리가 있어요. 왜냐면 어마어마하게 거래대금이 터지기도 하고 10% 이상 상승하는 게 좀 어려운 주식이잖아요. 네, 어려운 주식이고 뭐 이런 구간에서 거래대금을 따져볼 수 있겠죠. 한 13조 정도? 네, 13조 정도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자, SK 스퀘어. 자, 스퀘어도 한 2% 빠졌네요. 7%의 종가 형성을 했는데, 결국에는 이제 5%에 끝났죠. 그래서 얘도 다시 한번 이제 신고가를 경신했습니다. 그래서 137만 5천원까지 올려놨고요. 이제 월요일에도 목요일에도 SK 하이닉스가, 또 이제 상승 가도를 달린다면 얘도 이제 137만 5천원을 돌파해서 지지받는 모습을 보게 되겠죠, 우리가. 네, 보게 되고, 기준 거래대금 14조 원이 나오면, 이런 이제 10% 정도의 장대 양봉이 가능하게 된다. 네, 뭐 보시면 되고, 자, LG CNS는 AI 관련된, 인프라 관련된 주죠. 그래서 현대 오토에버와 같이 보셔야 되고요. 지금 현재 보면은 LG CNS가 AI 인프라에서는 1위고, 그 다음으로 이제 삼성 SDS가 2위였어요. 근데, 랜스러닝 방안으로 지금 비교적, 서브트라이트를 못 받은 게 지금 현대 오토에버 쪽이에요. LG CNS도 지속적으로 많이 하락한 것처럼 보이잖아요. 지금 보시면은, 마이너스 5%밖에 하락을 안 했어요. 거의 다 이제 종가상으로는 위에서 이제 둥둥 떠가지고 돌고 있고요. 근데 이제 얘가, 넥스트에서 6%나 빠졌어요. 근데 6% 빠진다 그래도 얘는 그럼 15%까지 빠졌다가 종가는 이제 10% 정도 상승을 해서 끝내줬거든요. 10%나. 근데 변동성이 이제 큰 구간에 와 있는 거죠. 젠스렁의 방안이 임박하기도 했고, IT 인프라의 대장주로서의 운명이 얘가 방문한 이후에 이게 실적으로 이어질지, 향후에 추가적인 모멘텀으로 이어질지는 그때 이제 결정이 되기 때문에, 그때 이제 모멘텀으로 이어지지 않는다면, 상승한 거를 다 뱉어내고 7만원 선까지 내려갈 수도 있겠죠. 그래서 일단은 아직까지는 나쁘지 않다. 죽지도 않았고 얘가 이제 죽었다고 생각을 하려면 최소 요 20선, 네, 20선까지는 내려오고 이걸 깨줘야 돼요. 지수를 볼 때도 마찬가지고 지금 말짱이 살아있고 아직까지 모멘텀이 충분히 남아있다. 그렇게 보시면 되고요. 그러니까 얘는 이제 단기적으로 5일선 지지 후에 상승 여부를 체크하시면 돼요. 네, 5일선 지지와 상승 그리고 기존 거래대금은 지금 15가 상태이기 때문에 올려줘야 된다. 자, 1조 정도 이렇게 올려주면 되겠죠. 자, 현대오토에버도 5일선 위에서, 지금 종가를 마무리를 했죠. 마무리했고, 거래대금이 확 줄긴 했는데, 일단은 얘는 5일선 자체가 기회라고 보고 있어요. 이제 가장 강한 종목들의 특징이 5일선을 딛고 일어나면서 크게 이제 반등을 하고 있어요. 요즘 트렌드를 보면 또 현대오토에버도 금요일에 미친 듯이 뺐지만 그거를 다 올려놓고 결국에는 도지 형태로 끝내줬어요. 그래서 얘가 빠진 게 15%까지 빠졌는데 종가는 이제 4%까지 올라왔죠. 단기적으로 10%를 반등을 해준 겁니다. 예, 상당히 이제 강하죠. 거래대금이 빠졌는데도 불구하고. 그래서 얘는 기존 거래대금 참고해서 일본봉이 한 65억 터질 때 보시면 이런 형태의 장대 양봉 15% 이상의 장대 양봉이 나올 수 있다. 그러니까 다음 주 목요일에도 얘는 이제 5일선의 지지 여부를 체크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레인보우 로보틱스. 자, 로봇주들이 지금 순환매가 돌 수도 있어요. 네, 현대무벡스라든지 레인보우 로보틱스가 또 이제 갑작스럽게 모멘텀을 받아서 요런 이제 장대 양봉이 나올 수도 있겠죠. 근데 로봇주 중에서는 얘는 이제 삼성이 지분 투자를 하고 있잖아요. 레인보우 같은 경우는. 근데 이제 로봇에서는 삼성은 좀 LG나 현대에 비해서 좀 많이 시장에서 주목을 받지 못한다. 그래서 얘는 이제 꾹수미로 좀 생각을 하고 있어요. 이 20선 인근에서도 지금 크게 반등을 하지 못하고 있고요. 그래서 얘는 여기 기준 거래대금 5천억이 터질 때만 좀 관심을 갖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자, 그러면 일본봉에 얘는 이제 65억 이상 나올 때만 참조를 하시면 되겠고요. 그리고 이 아래부터는 자체적으로 좀 돌려보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여기 대한해운 아래부터는 좀 삭제를 하겠고요. 21성을 이탈하거나 현재 시장에서 관심을 받지 못하는 섹터라고 볼 수 있어요. 다음 피어스 삭제. 최단 피어스는 삭제. DB 하이텍 삭제 20선 이탈. CI 홀딩스도 20선 이탈. 현대 모덱스도 얘는 하루만 더 놓고 보겠습니다. 아직 로봇 관련된 모멘텀이 끝나지는 않았으니까요. 하루만 더 보고요. 자, 이번 주에도 이 거래일 이제 나왔는데 로봇주와 반도체와 AI 쪽 인프라만 중심으로 좀 보시면 그렇게 나쁘지 않은, 그러니까 놀림을 보셔야 되죠. 이제 급등 구간이기 때문에 급등한다고 이제 따라잡기보다는 급등 후에 지지 라인을 내가 지지를 해주는지, 그거를 이제 중점적으로 주점 포인트로, 그리고 지지 이후에 얘가 상승 시에 거래대금인 기준 거래대금이 터지는지, 보고 두 개만 체크하셔도 크게 잃을 리는 없을 거라고 좀 생각이 됩니다. 자, 고생들 많으셨습니다.